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재선에 조홍천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위기에 마주설 용기가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잣대로 가늠을 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했다.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현 주소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한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념과 진영으로 편가르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에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막상 청와대와 권력 실세 비리에 칼을 들이대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에 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학살도 모자라서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검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검은 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려다가 뒤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자 급기야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상황 반전을 노려봤지만 오히려 역풍에 휘말려 더 큰 곤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죽창가나 부르는 캐캐 묵은 반일 선동 가드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은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홍천 의원은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조금 박해라고 부르는 그나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네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조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을 반대했다가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현안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박용진 의원과 김혜영 최고위원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조 의원은 원래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다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과 전횡을 견제하다가 쫓겨났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와 문해복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영입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죽 답답하고 속이 탔으면 당과 문 대통령을 향해서 뼈 때리는 뼈 아픈 소리를 서슴지 않고 내고 나섰겠습니까? 조 의원은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0%가 넘는 국민의 뜻도 헤아려야 한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처리함으로써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사실을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후유증과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의 삶은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관심과 치열한 논쟁, 비전 제시가 없는 산무 전당대회라고 규정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으며 초록이 동색인 말만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되면 부동산과 검찰 이슈 등 민심 위반을 불러온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청와대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극렬 친문 지지층을 겨냥해서 강성 발언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자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의 태도는 굉장히 오만했다고 비판 내래 가세했습니다. 추 장관의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가 자기의 정치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당과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자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당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실제 추미애는 데이터 리서치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물러나야 할 장관 1위로 꼽혔는데요. 오늘 또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정광훈 목사를 저격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과 함께 송영길 의원의 울산 원전 건설 현장 시찰 행보도 매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 14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과 월성 2호기 가합 중수로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건설 현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 정권 들어서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탈원전을 국정 제1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 정권에서 탈원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입니다. 송 의원 일행은 K원전, 그러니까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안전성에 관한 현지 브리핑을 청취한 뒤 탈원전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전 관리 보존과 미래 원전 해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원전 전문 인력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탈원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월에도 탈원전 문제는 소프트 랜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낙연 의원에게 당대표 후보를 양보했지만 인천시장을 지낸 오선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입니다. 문 대통령이 관심을 쏟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은 복마전이라 부를 정도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폭우 때도 산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으로 최고 공기업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으로 전락한 데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나아가 저탄소 기후변화가 미래의 중요한 세계적 아젠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 의원의 울산 원전 건설 현장, 현지 방문은 향후 탈원전 정책 변화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홍천, 송영길 의원처럼 당내 일각에 제 목소리 내기는 아직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문 정권이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고 강선 친문 문파들이 당과 국회의원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소신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제방도 개미 구멍 때문에 툭이 무너지듯이 합리화 상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 정권 임기 말 증후군, 이른바 레임덕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추락하고 조만간 30%대 초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지난 17일 리얼미터 발표에서도 지난 13일에 이어서 또다시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을 1.5% 앞질렀습니다. 문 정권의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 국회의 일방 독주, 과거사와 검찰을 둘러싼 편가르기가 계속되는 한 문 정권은 계속 붕괴의 길로 달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 의원과 같은 당찬 반란, 용기 있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더욱 커지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